비트코인과 테슬라는 대표적으로 변동성이 큰 자산들입니다. 비트코인은 암호화폐이기 때문에 각국의 화폐들과 교환비를 갖고 24시간 언제 어디서든 거래될 수 있고, 거래소들이 4배, 8배, 50배, 100배 고배율 레버리지 상품들을 제공하며 변동성을 극대화시키기 때문에 오르면 오르는 대로, 내리면 내리는 대로 언제든 쉽게 사고 팔고 고배율로 뻥튀기 할 수 있다는 이 환경이 비트코인의 가치를 이해하고 장기 투자를 진행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계속 유혹하곤 합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도 비트코인은 사기네, 가치가 없는 코드 쪼가리네, 이런 말만 반복하는 사람들과 비트코인은 화폐혁명이고 한계에 다다른 피아 시스템을 대체하는 진정한 사운드머니, 건전화폐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믿음의 간극만큼 계속 높은 가격 변동성이 생기는 거죠. 테슬라도 마찬가지죠. 파괴적 혁신 기업이기 때문에 현재의 현금 흐름보단 미래 성장 가능성을 바탕으로 멀티플이 평가되며 사람들이 관심이 커질 땐 너도나도 테슬라가 만드는 미래에 열광하고 환호하다가도 어느 순간 그게 당연해 보이고 이미 그건 주가에 다 반영되어 있다고 하고 이상 무언가를 지금 당장 빨리 보여달라고 보채는 시장 앞에서 급격히 시장의 기대감이 식어버리고 더 이상 혁신기업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 거죠. 테슬라가 만들 전기에너지 기반의 자율주행 AI 로봇 기업의 미래를 믿는 사람들과 단순히 전기자동차나 만드는 혁신성 떨어지고 경쟁업체들에게 따라잡히는 그냥 그런 기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그 간극만큼 가격은 요동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비트코인과 테슬라를 예로 들어서 투자의 세계에 대해 설명드렸지만 사실 변동성이라는 건 우리가 사는 인생 전반에 모두 존재하고 그것 자체가 사실 인생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변동성이라는 녀석에 너무나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일희일비하고 그게 높으면 나쁜 거고 낮으면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실 변동성이라는 녀석은 제가 많은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장기 투자자들에겐 축복입니다. 더 정확히 얘기하면 높은 변동성은 장기 투자자들에게 축복이에요. 왜냐? 자신이 발견한 장기적 우상향 구조의 자산이 이미 모두가 알고 모두가 인정하고 모두가 계속 갖고 있고 싶어하는 상태라 낮은 변동성을 갖고 계속 오르기만 한다면 그 자산의 수량이나 규모를 늘려가는데 한계가 있을 테니까요. 하지만 아직 그 자산을 모두가 인정하지 않고 그 가치를 모두 알아보지 못했고 그래서 그 사람들 간의 가치 판단의 괴리만큼 가격의 변동성이 커진 상태가 유지되는 게 장기 투자자 입장에선 언제든 더 저렴하게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얻고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가서 부족한 수량을 꽉꽉 채워오듯이 우리가 갖고 있는 분산된 월 현금 흐름과 구매력의 한계를, 즉 월급쟁이 자영업자의 한계를 한계가 아닌 기간의 분산이 가능한 장점으로 만들어주는 게 바로 변동성이라는 녀석이라는 겁니다. 또한 이 변동성이 중요한 또 다른 이유가 바로 아무나 성공할 수 없게 해주는 일종의 장애물을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이렇게 다 알려주면 억울하지 않아? 나름 이런저런 실패도 하고 고생도 하면서 어렵게 현재의 결론에 이른 건데 이렇게 너무 쉽게 알려주면 남 좋은 일만 시키는 건데. 그런데 여러분, 이런 질문이 가끔 들어올 때 저는 늘 동일하게 말합니다. 어차피 들어도 다 못해.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라 들어도 스스로 정확하게 느낀 사람만 하고 그렇게 느낀 사람은 그 사람 자체가 원래 대단한 사람이거든. 그래서 잘 된 것뿐이야. 저는 실제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처럼 현재 제 채널을 구독해주시고 장기 투자 마인드를 세팅하고 그 마인드에 맞춰서 자신만의 루틴을 지키면서 장기 투자 대장정을 진행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은 원래 될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놈의 변동성이라는 녀석을 비롯해서 때 내면의 욕망과 두려움, 이기심,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 부족 등은 늘 우리를 포기하게 만듭니다. 틈만 나면, 틈만 보이면 어느 순간 우리 옆에 다가와서 귀에 속삭이고 포기하게 만들죠. 그래서 오늘도 제가 좋아하는 보도 셰퍼의 책 멘탈의 연금술의 주옥같은 글귀 중에서 우리는 왜 포기하는가 라는 챕터의 내용을 구독자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함께 들어보시죠. 사람들이 포기하고 싶어지는 지점까지 오게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고백하자면 지금껏 살아오면서 내게도 뭔가를 포기하려고 했던 경험이 3차례 있었다. 특히 3번째 상황이 가장 극단적이었다. 그 일을 극복하고 난 후 몇 주일이 더 지나서야 나는 당시 내가 처해 있었던 상황을 좀 더 명확하게 직시할 수 있었다. 이윽고 다음과 같은 의문이 들었다. 나는 왜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강렬해지는 지점까지 나를 이끌었는가? 시간을 들여 진지하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봤다. 내 지혜로운 코치에게도 조언을 구했고 대가들이 쓴 책들도 탐독해보았다. 존경하는 업계 리더들과 CEO들에게도 편지를 보내거나 전화통화를 나누었다. 그리고 오랜 숙고와 노력 끝에 나는 몇 가지 답을 찾는데 성공했다. 내가 포기의 유혹에 강렬하게 휩싸였던 이유는 당시 상황을 둘러싼 외부 조건들과는 별 상관이 없었다. 성격적 약점 때문이었다.
첫째, 나는 내 실패를 내가 처한 환경과 상황 탓으로 돌렸다. 성공하려면 환경과 상황, 흐름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하는데 내 것으로 만들긴커녕 그것들은 언제나 내가 할 수 없는 이유의 훌륭한 구실이 되어 주었다. 어떤 일에 성공하려면 변화가 있어야 하는데 나 자신을 변화 개선시킬 의지가 없었다. 주변 환경과 조건을 내 것으로 만들려면 그것들을 내 쪽으로 끌어당겨서는 안 된다. 내가 그쪽으로 갈 줄 알아야 한다. 산을 옮기려면 내가 산으로 가야 한다. 산이 내게 와주는 경우는 없다. 둘째, 나는 오만했다. 나는 스스로 모든 것에 대한 답을 갖고 있었다. 독일의 문호 괴테는 이렇게 말했다. 인간은 모두 무언가 되고 싶어 한다. 하지만 그 누구도 무언가가 되려고 노력하지는 않는다. 참된 성장을 원한다면 먼저 배울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성장의 과정은 학교 시스템과 비슷하다. 1학년에서 시작해서 2학년으로 그리고 3학년으로 올라간다. 영리한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의 배후에 있는 원칙은 실력이 좋아질수록 더 큰 경기에 나갈 수 있다다. 하지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시스템을 포기한다. 그들은 더 큰 경기에 나갈 궁리만 할 뿐, 더 큰 경기에 걸맞는 실력을 갖추었는가에 대한 검토엔 매우 인색하다. 높은 보수와 멋진 직장은 인생의 목표가 될 수 없다. 그건 우리가 큰 경기를 뛰는 실력을 갖추는데 성공했을 때 얻어지는 전리품일 뿐이다. 목표는 언제나 실력을 갖추는 것이다. 성장과 성공을 원하는 사람은 예외 없이 1학년 교실로 들어가 기초를 탄탄하게 배워나가야 한다. 먼저 1만 달러를 저축하고 투자하는 법을 배운 후에야 10만 달러를 모으고 투자하는 법을 터득할 수 있다. 사칙 현상을 모르는 학생이 미적분을 풀 수 없는 이치와 같다. 우리는 이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다. 다만 모르는 척 외면할 뿐이다. 더 나은 상황은 주어지지 않는다. 그러니 기다려서는 안 된다. 바로 지금의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진 최선의 상황임을 명확하게 인식하면 포기의 유혹에서 벗어날 힘을 얻는다. 셋째, 나 자신에 대한 믿음이 없었다. 스스로 능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했다.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내 자신이 적합하지 않다고 여겼다. 물론 이 모든 것 또한 핑계와 변명의 다름 아니었다. 어떤 일을 시작할 때는 결과를 예단해서는 안 된다. 명쾌한 결과를 가져다주는 일은 세상에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좋은 결과를 기대하려면 그 일에 집중하는 법을 먼저 배워야 한다. 무엇이 먼저인지 우선순위를 정하는 연습을 충분히 하면 인생은 달라진다. 결과 또한 언제든 달라진다. 결과는 고정적이지 않다. 언제 어떻게 어떤 태도로 접근하느냐에 따라 다양한 모습으로 바뀐다. 연금술사들은 말한다. 어떤 일을 할 때 그게 너무 가볍게 느껴지면 당신은 이미 그 일을 해낼 충분한 능력을 갖췄다는 뜻이다. 즉, 그 일은 언제든 성공적으로 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처럼 언제든 성공할 수 있는 일의 목록을 만들어봐라. 더 큰 도전을 향한 자신감이 생겨날 것이다. 자신감이 있으면 무너지지 않는다. 최악의 순간을 기록으로 남겨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회복하는 것도 중요하고, 성공의 경험을 기록으로 남겨 더 큰 도전에 나설 수 있는 힘을 얻는 것도 중요하다. 복잡한 머리를 비우는 가장 좋은 방법은 머릿속에 꽉 들어찬 모든 것을 종이 위에 차근차근 떨어뜨리는 것이다. 넷째, 나는 항상 뭔가를 걱정했다. 걱정은 뭔가 자신이 원치 않는 특정한 모습으로 다가오는 걸 상상하는 것이다.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부정적인 현상에 대한 짐작이다. 나는 내가 원치 않는 뭔가에 지나치게 자주 집중했다. 원하지 않는 뭔가에 지나치게 집착할 게 아니라 원하는 것에 집중해야 함을 깨닫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렸다. 원하지 않는 뭔가에 매달리면 매달릴수록 두려움이 커지고, 원하지 않는 뭔가가 실제로 그 모습을 드러내기도 한다. 세계적인 동기부여 전문가 나폴레온 힐은 이렇게 말했다. 인내심을 얻을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 있다. 목표를 정확히 설정하고 자신감을 키우고 명백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인내심이 강화된다. 어느 순간 우리는 목표를 완전히 잊어버린다. 성공 일기의 작성도 까맣게 잊는다. 명백한 계획을 세워본 것이 언제인지 기억조차 나지 않게 된다. 모든 것이 방향을 잃고 표류하기 시작하는 순간 버틸 힘이 조금씩 우리 내면에서 빠져나간다. 그러면서 조금씩 좌절해 간다. 좌절에 빠진 사람들은 원하지 않은 것을 바라본다. 잘할 수도 없고 적성에도 맞지 않는 일을 궁리하기 시작한다. 실패는 이렇게 우리를 찾아온다. 연금술사들은 말한다. 인내란 원하지 않는 것, 하기 싫은 것을 억지로 견디는 게 아니다. 그걸 오랜 시간 동안 억지로 견딜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인내란 원하는 것, 하고 싶은 열망이 올바른 기회를 얻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다. 강력한 인내심을 구성하는 또 다른 중요한 요소는 같은 뜻을 가진 사람들과의 협력과 연대다. 거친 파도를 꿋꿋이 견뎌내는 바위처럼
강한 책임감을 지닌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 중요하다. 나는 이러한 사람들을 독수리라고 칭한다. 그들에게는 포기라는 선택지가 존재하지 않는다. 독수리들은 누군가 그들이 현재 걷고 있는 길보다 훨씬 쉽고 빠르고 편한 길이 있다고 속삭여도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그들은 한눈을 파는 일이 없다. 그들이 옆을 돌아보는 유일한 경우는 서로를 격려할 때뿐이다. 인간의 후회는 늘 이렇다. 하루만 더 버텼으면 그 일을 해낼 수도 있었어. 하지만 포기하는 사람은 절대 하루만 더 버틸 재간이 없다. 하루를 더 버틸 능력이 없어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하루를 더 버틸 수 있는 사람은 지금껏 매일을 버텨온 사람이다. 원하지 않는 것을, 뜻하지 않은 상황을, 하기 싫은 것을 어떻게 매일 버틸 수 있겠는가? 원하지 않는 것을 견뎌야 한다는 느낌이 들 때는 빠르게 목표, 계획, 성공 일기 등을 다시 꼼꼼하게 챙겨봐야 한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신호고 뭔가 개선이 필요하다는 피드백이기 때문이다. 나는 목표를 달성하려면 무조건 불평불만을 감수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온갖 비난을 견뎌야 한다고 생각했다. 질끈 눈을 감고 입술을 깨물며 그 모든 것들을 견뎌야 마땅하다고 생각했다. 틀렸다. 완전한 착각이었다. 멘탈의 연금술사들을 만나면서 진정한 인내심에 눈을 뜰 수 있었다. 인내심이란 부정적인 것들의 공격을 견디는 게 아니었다. 긍정적인 것들의 기회를 얻을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이었다. 포기의 유혹을 견디는 법을 알게 된 후 비로소 나는 왜 원하는 것을 해야 하는지 알게 되었다. 왜 지금 이 순간을 살아야 하는지를 알게 되었다. 마침내 나는 동일한 시간, 동일한 공간 속에서 완전히 다른, 완전히 새로운 삶을 향한 첫걸음을 떼는 데 성공했다. 여러분, 영상 초반 제가 설명드렸던 자산 자체의 변동성 때문이든 이 책에서 언급한 내면의 멘탈 관리, 마인드셋의 부족이든 우리들의 장기 투자 여정이 힘들고 흔들리면서 포기하고 싶어지신다면 그때마다 이 책의 문구들을 꼭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 문장, 인내심이란 부정적인 것들의 공격을 견디는 게 아니었다. 긍정적인 것들이 기회를 얻을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이었다. 이 문장이 매우 중요합니다. 저 역시 한때는 장기 투자를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면 제거하고 견딜 수 있을지 그런 부정적인 것들의 방어에 집중하며 이게 장기 투자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했었지만 시간이 지나고 어느 정도 자산 자체에 대한 믿음과 가치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 생기다 보니까 그런 부정적인 요소들에 대한 방어보단 그 자산 자체가 갖고 있는 장점이 이 세상에 부각되며 빛을 발하게 되는 그 순간이 결국 온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미래의 순간까지 기분 좋게 차분한 마음으로 기다리게 되더라고요. 보도 셰퍼가 말한 긍정적인 것들이 기회를 얻을 때까지 기다려준다라는 이 상태가 진정한 장기 투자 수도승의 득도의 상태가 아닐까요? 그럼 저는 늘 우리들의 장기 투자에 도움이 되는 영상들을 만들면서 여러분들의 도전과 함께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제가 리스펙이라는 걸 아는 회사 동료 중에 한 명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야, 너도 동기부여 영상 보냐? 그래서 제가 당연히 본다고 말했더니 다시 묻더군요. 아니, 너 정도 되면 이제 그런 거 안 봐도 되는 거 아니야? 야, 나름 리스펙인데 갑바가 있지. 그런 건 필요 없잖아. 사실 이 친구와는 워낙 막역한 사이라서 편하게 얘기를 나누다가 이런저런 얘기가 나온 거지만 이때 제가 이렇게 얘기해줬습니다. 메시는 볼 트래핑 못해서 매일 연습할까? 세계적인 성악가는 노래를 못해서 매일 목을 풀까? 최고의 연주가는 자신이 없어서 매일 악기를 조율할까? 그게 아니지. 이들은 각 분야의 최고지만 언제나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루틴으로 매일 하는 거야. 그럼 장기 투자자라면 매일 뭘 해야 될까? 그리고 내가 메시가 아니고 세계적인 성악가나 연주가가 아닌데 매일매일 기본기를 무시하고 건너뛰는 건 아니지 않을까? 이렇게 말했더니 그 친구가 뭔가 정확히 이해한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여러분, 전 정확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표현을 많은 영상의 댓글로 구독자님들께 말씀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장기 투자자는 자신이 믿는 장기적 우상향 구조의 자산을 오랫동안 보유하고 지속적으로 매집하면서 큰 규모의 자산을 만들겠다고 생각하는 투자자이기 때문에 이런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기본기는 트레이딩도, 차트 보는 능력도, 매크로를 읽으려는 시도도 아닌 스스로를 다스리는 마인드셋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장기 투자자분들은 당연히 이 마인드셋은 끝났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전 이 마인드셋에는 끝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세계적인 축구 선수인 메시를 예로 들면 메시가 정말 볼 트래핑 마스터가 안 돼서 매일 연습할까요? 볼 컨트롤이 들쭉날쭉해서 매일같이 연습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런 세계적인 선수도 하루도 거르지 않고 자신의 전문 영역에서 가장 기본적인 단계를 루틴으로 가져가면서 단련하는데 우리 같은 사람들이 뭐라고 장기 투자 마인드셋이 끝났다고 단언할 수 있겠습니까? 전 기본적으로 인간의 의지를 믿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아주 나약한 존재라서 언제든 스스로의 입장 변화에 따라서 교묘하게 말을 바꾸고 스스로를 정당화하고 언제 그랬냐는 듯 변화된 상황을 좀 더 스마트한 결정인 걸로 포장하곤 합니다. 이걸 가장 잘 표현하는 장면이 영화 반지의 제왕에 나오는 수많은 캐릭터들이 결정적인 순간에 반지를 손에 끼면서 그 유혹에 빠지는 그 장면이죠. 영화에 보면 그 엄청난 정신력의 프로도도 절대 반지를 없애기 위해 마지막 단계까지 갔었는데 반지를 용광로로 던지려고 하는 그 순간 결국에는 절대 반지의 유혹에 빠져서 반지를 끼고 말잖아요. 그게 바로 우리들 마음속에 있는 마인드셋이라는 존재입니다. 평소에는 당연히 세팅 끝난 것 같죠.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죠. 근데 그러다가 위기의 순간이 오면 잘 버티죠. 무너지는 사람들 보면서 놀리죠. 호통도 치죠. 정신 차리라고 말하면서 현인의 포스도 보여주죠. 근데 더 큰 위기, 진짜 큰 위기, 이건 도저히 못 막을 것 같은데, 이건 정말 답이 없을 것 같은데 라고 하는, 이건 정말 지금 빨리 결정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는 그 순간이 오면 반지의 제왕에 나왔던 백색 마법사로 불렸던 사루만처럼 한때 가장 현명한 사람으로 불렸어도 자신이 절대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하는 상황이 생기니까 절대 반지의 유혹에 넘어가서 바로 포지션 바꾸면서 흑화되는 캐릭터로 바뀌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에도 이런 캐릭터들을 꽤 볼 수 있죠. 한때 현인으로 불렸으나 어느 순간 유혹에 넘어가서 본질을 잊고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우리 인간의 의지와 마인드셋이라는 게 완성이라는 건 없고 절대 자만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시장을 예측하지 말라, 시장에 맞서지 말라는 말처럼 아무리 장기 투자의 마인드셋이 잘 되어 있어도 스스로의 의지를 과신하지 말라는 말을 우린 명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틈만 남은 현인들의 책을 읽고 좋은 동기부여 영상이나 마인드셋 영상을 보면서 스스로의 느슨해진 악기를 조율하고 밤사이 잠긴 목을 풀고 뻣뻣해진 몸을 풀듯이 지속되는 상승장에 취해 있든 계속 떨어지는 하락장에 움츠려 있든 떡상이 오든 떡락을 하든 미친듯이 상승하는 순간이 오든 끊임없이 추락하는 빔을 맞든 미동조차 없는 수도승의 자세를 갖고 오로지 자신이 믿고 있는 장기적 우상향 구조의 자산 자체의 가치에만 집중하기 위해선 평소에도 매일같이 스스로의 마인드를 단련해야 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야 정말 중요한 최악과 최고의 순간 흔들림 없이 편안하게 투자를 이어갈 수 있고, 그래야만 지루한 장기 투자를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거죠. 세계적인 자산가이자 머니 트레이너인 토니 로빈슨의 책 거인의 생각법을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삶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쩌다 한번 하는 특별한 일이 아니라 일관성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하는 일이다. 모든 행동의 근원은 무엇인가? 우리가 인생에서 어떤 사람이 될지, 어떤 길로 갈지 정하는 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나 자신의 결단이다. 내가 결정을 내리는 순간 내 운명도 형태를 갖는다. 그렇다. 인생은, 운명은 조건이나 상황이 아니라 나의 결심이 결정한다. 저는 이 몇 안 되는 문장이 참 마음에 들었습니다. 운명을 결정짓는 결단이라는 이 챕터에 몇 줄 안 되는 글귀가 우리들에게 주는 강한 메시지는 나는 무엇을 결심했는가? 이거지 않을까요? 여러분은 현재 무엇을 결심하셨습니까? 아마 대부분의 구독자님들께서는 각자 나름의 목표와 사정을 갖고 장기 투자를 다짐하게 되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곳에 다 모여 있는 거겠죠? 저는 매 영상 맨 마지막에 파도치는 아우트로와 함께 나오는 문장 속에 제 결심을 담아놨습니다. 경제적 자립을 통해 시공간의 자유를 얻는다. 바로 이 문장이 현재 제 결심, 제가 장기 투자를 하는 이유이자 유튜브에서 계속 영상을 만들고 있는 이유입니다. 어떻게 하면 경제적으로 남에게 의존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손끝에 올려지지 않고 스스로의 경제력을 통해 자립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돈만 많은 게 아니라 안정적인 월 현금 흐름이 생긴 것만이 아니라 든든한 자산이 확보되어 있는 것만이 아니라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뛰어넘는 진정한 의미의 자유를 얻을 수 있을까? 그리고 그러려면 나는 앞으로 어떤 일을 해야 되고 남은 기간 난 무엇에 집중해야 할까? 이런 스스로를 향한 질문과 답을 찾는 과정을 끊임없이 반복하다 보면 현재 저는 직장인으로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지만 장기 투자자로서 장기적 우상향 구조의 자산을 계속 모아가고 장기적 우상향 구조의 행위로서 컨텐츠 크리에이터라는 또 다른 활동을 함께 병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자산과 행위들은 결국 제가 생각하는 운명을 결정짓는 중요한 결단, 즉 경제적 자립을 통해 시공간의 자유를 얻는다라는 지금과는 전혀 다른 삶으로 나아가기 위한 목표를 정한 것이고, 이를 위해 이 장기적 우상향 구조의 자산과 행위의 방향에 일관성을 갖고 지속성을 갖고 계속 앞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야 단기적으로 봤을 때 아무런 변화도 없고 변하지도 않을 것 같은 자신의 인생에 절대 움직이지 않을 것 같은 운명이라는 암석 같은 돌덩이를 끊임없이 힘을 줘서 밀면서 어느 순간 최대 정지 마찰력을 돌파하는 순간
절대 움직이지 않을 것 같던, 절대 변하지 않을 것 같던 현실이, 운명이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하고 그 움직임을 만든 힘을 계속 유지하면서 최대정지 마찰력을 지난 거대한 운명이라는 돌덩이가 이제 천천히 앞으로 나아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조금씩 옆으로 이동하면서 다른 세계로 진입하는 거예요. 이 불가능해 보이는 행동, 아무리 해도 안 될 것 같아 보이던 행위, 적립식으로 모아선 도저히 답이 안 나온다는 생각, 원래부터 재능 있는 사람들이나 잘하는 거지라는 마인드로 자신의 운명을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결단과 이 결단의 순간을 계속 뒤로 미루고 뭉개던 분이 계신다면 차분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자산이, 이 행위가 장기적 우상향 구조가 맞습니까? 이 구조가 장기적 우상향이 맞다면, 내가 계속 일관성을 갖고 지속할 수만 있다면 성공 확률은 알아서 올라가는 거 아닌가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그 구조가 하방을 지지해주고 계속해서 하방을 우상향으로 올려주니까 난 계속 노력하면서 지속하고 변심하지 않고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어느 순간 내가 결심했던 원하는 목표에 도달해 있지 않을까요?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제 말이 맞다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이 말이 맞다고 생각하니까 뭔가 지금 지치고 힘들었던 게 싹 풀리고, 뭔가 지금까지 났던 거 다시 집어들어서 할 수 있을 것 같고, 지금까지 한 게 아까워서라도 다시 한 번 더 노력해서 최대정지 마찰력을 돌파시켜서 자신의 운명을 이동시키고 싶어지지 않으십니까? 경제적 자립을 통해서 시공간의 자유를 얻고 싶어지지 않으세요? 만약 그런 생각이 드시는 분이 계신다면 장기 투자를 다짐했던 그 강인한 마인드로 매일 볼 트래핑을 하고 목을 풀고 악기를 조율하는 프로들의 삶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그 도전의 영역에서 절대 자만하지 말고 움츠려 들지도 말고 최대한 오랫동안 지속력을 갖고 꾸준하게 유지하는 힘을 차분하게 키워가시면 어떨까요? 우리가 이렇게만 해주면 장기적 우상향 구조가 우리들의 뒤에서 든든한 방어막이 되어줄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투자의 세계엔 환승할 리는 없습니다. 투자를 무슨 길찾기 어플로 최적 경로 찾듯이 출발지와 목적지 입력하면 지하철 빠른 환승 위치랑 버스로 갈아타면서 환승 할인도 받고 스마트하게 최단 시간으로 도착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의 행위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영상 시작하자마자 본론부터 얘기하니까 이게 뭔 소린가 하시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주변에 보면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2015년쯤에 부동산 샀었으면 2020년엔 팔았어야지. 다들 사고 싶어 난리가 났었으니까 그때 싹 정리하고, 그리고 바로 비트코인 반감기 왔으니까 풀베팅하고, 반감기 끝나면 슬슬 팔고 나와서 밑에서 잡는 거 몰라? 금리 인상한다고 했을 때 미국 주식 털었어야지. 이머징 주식 먼저 빠지고 있을 때가 기회였잖아. 너무 장기 투자 하지 말고 생각을 좀 유연하게, 소프트하게, 오케이? 가끔 주변에서 본인은 못했으면서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나 본인의 성공담이라면서 장황하게 설명하시는 분들을 매년마다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어디선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앞서 인트로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투자는 말이죠. 투자는요, 저분들이 얘기하는 것 같은 드라마틱한 최적 경로나 환승 할인이 없습니다. 그런 걸 알려주는 어플이 있다고 해도 그대로 안 돼요. 이걸 아셔야 됩니다. 야, 이 답답아. 네가 해봤어? 해보지도 않고 안 된다고 하면 안 되는 거야? 나 수익률 봤어? 아마 이런 말씀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제가 늘 피터 린치의 글을 인용하면서 말씀드리죠. 투자는 수학이 아니라고요. 투자는 머릿속으로 모든 걸 계산해서 순간순간 구간구간을 발라먹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 길찾기 지도 어플 같이 출발지와 목적지를 입력하듯 내가 갖고 있는 돈과 목표 자산 금액을 입력하면 그 방법을 알려주는 어플이 있다고 치면요, 이 어플이 알려줄 수 있는 건 투자 방법의 종류와 순서 정도지 최적 경로를 알려주듯이 쫙 시기별로 투자 방법과 갈아타는 시점까지 쫙 알려줄 수는 없다는 겁니다. 대중교통 어플처럼 가장 빠르게 가려면 어디서 시간 맞춰 갈아타고 다음 열차는 몇 시 몇 분에 도착하고가 딱딱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냥 종착점만 표시되는 지하철 노선도를 제공할 뿐 환승역과 배차 간격, 내리실문, 예상 소요 시간 같은 건 아무것도 알 수 없고 그 누구도 알려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끊임없이 어디 환승받을 데 없나 하면서 좀이라도 아끼고 더 벌어볼 데 없냐 하면서 타이밍 매매법이랑 종목 추천받겠다고 리딩방 들어가고 유료 스터디 모임 한다면서 매달 15만원, 20만원씩 내고 있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물론 그런 모임이나 서비스 제공하겠다는 사람들은 당연히 계속 환승 할인 받으라고 소리치면서 지금이 기회라고 꼬시겠죠. 그런데 여러분, 투자에는 환승 할인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요리조리 왔다 갔다를 하면서 실제로 돈을 벌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렇게 투자의 리스크를 타이밍에 담아 덜어내는 방식, 즉 늘 최적 경로를 계산해서 투자의 환승할인을 그때그때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9번 환승할인 받고 10번째 일을 그르칩니다. 지하철에서 내려서 버스 갈아타려다가 놓치고 다시 지하철역으로 돌아가면 열차는 끊겼고 결국 새벽에 할증 택시 타고서 가장 비싼 돈을 지불하고 집으로 돌아가게 되는 일이 생긴다는 거죠. 그나마 그것도 운이 좋은 거지. 돈이 없어서 몇 시간 걸어가야 되는 사람도 있을 텐데요. 그럼 이게 얼마나 에너지와 시간과 정신적 손해입니까? 투자의 세계에서는 다양한 방식과 전략이 존재하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오랫동안 투자를 하려면 투자의 방식은 단순하게 그 대신 진입 장벽은 높게 가져가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누구나 쉽게 접근하고 아무나 달려드는 영역에 그 어떤 프리미엄과 초과 수익이 있겠습니까? 이제 막 투자 좀 해보겠다고 달려드는 사람이 제일 많이 하는 게 뭐죠? 바로 단기 트레이딩. 수익 나면 바로 익절하고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기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서 몇천 몇만 %의 수익률을 자랑하죠. 그런데 이 영역에는 선수들이 가득한 거 아시죠? 월가나 여의도의 기관 투자자들이 월급 받으면서 전문적으로 트레이딩만 하고 있고 전업으로 달려들어서 하루 종일 트레이딩만 하고 있는 사람들이 전 세계에 가득한데 굳이 이 영역에서 승부를 단기에 보시겠다면 전 말리진 않겠습니다. 그렇게 계속 갈아타기 하면서 하락 구간을 싹 발려서 피하면서 환승할인 받고 가장 빨리 목적지로 가겠다는 그 마음이 그분들이 서 있는,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 버스 정류장 주변에 가득 찬 수많은 사람들을 만들었다는 것만, 그 사실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전 환승할인 따위엔 관심이 없습니다. 목적지를 입력하고 앉아서 오랜 시간이 걸려도 정확하게 갈 수 있는 장기 투자라는 방법을 선택했고요. 지겹도록 타고 가야 된다면서 짜증내면서 졸고 게임하다가 중간에 내리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차분하게 앉아서 책 보면서 유튜브 영상 편집하면서 그렇게 그 열차 안에서 쭉 가려고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모건하우절의 돈의 심리학에 보면 이번 영상에서 언급했던 내용과 유사한 상황을 설명하는 챕터가 나옵니다. 이 책에서 모건하우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부자가 될 것인가? 부자로 남을 것인가? 이 질문은 많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는 절대 녹록하지가 않죠. 그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돈을 버는 것과 돈을 잃지 않는 것이 전혀 다른 별개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짧은 시간 많은 돈을 벌었어도 금방 탕진하는 사람들이 많은 이유는 그 돈을 벌었던 방식 안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책에서는 수많은 도박이 실패하는 이유는 그 도박이 잘못됐거나 틀렸기 때문이 아니라 정확히 일치할 때만 맞아 들어가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즉, 아무리 계획을 요리조리 세워봤자 자신이 머릿속으로 그린 그 패턴의 요소 중 하나만 맞지 않아도 다 빠그라지는 게 도박에서의 승률이기 때문에 아무리 계산을 해도 시뮬레이션처럼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자신의 계획대로 되지 않으면 큰 돈을 잃을 수도 있고 때론 투자의 세계에서 생존할 수 없는 상태까지 가게 된다는 겁니다. 마치 환승할인 받으려고 기다렸다가 차 놓치고 할증 택시 타고 겨우 집에 돌아가는 것과 같은 상황인 거죠. 이 책에서는 투자에 있어 생존을 강조합니다. 투자는 성장이나 머리, 통찰이 아니라 전멸하는 일이 없이, 포기하는 일이 없이 오랫동안 살아남는 능력이 가장 큰 차이를 만들며 이건 투자뿐만 아니라 커리어든 사업이든 상관없이 우리 인생의 전 영역에 해당되는 개념이라고 강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존이 우리 투자자에게도 가장 중요한 기본 전략이 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 어떻게 하면 생존 확률을 올릴까? 어떻게 하면 모든 걸 빠르게 잃어버리는 파산을 막을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한 깊은 생각을 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싫어하고 지루해하고 못 기다리기 때문에 진입장벽이 높은 장기 투자 그리고 장기적 우상향 자산을 골라 종목을 소수로 집중해 집요하게 공부하고 파고드는 집중 투자 마지막으로 어떠한 시장의 움직임에도 모두 쓰러지지 않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 부동산, 주식, 비트코인 등과 같은 비상관 자산들을 조합한 포트폴리오 구성까지 간다면 장기적 우상향 자산이 오랜 기간 만들어준 부를 비상관 자산 간의 구조가 탄탄하게 잡아주면서 부자가 된 이후에도 끝까지 살아남아 우리에게 더 중요한 부자로 남는 길까지 안전하게 인도해 줄 겁니다. 늘 투자의 기본을 지키며 환승할인 같은 달콤한 단어에 현혹되지 마시고 시간 선호를 낮추고 미래를 바라보는 현명한 투자자가 되시길 바라며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을 리스펙합니다.